사열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심천사열은 그 어떤 치유법보다 치유 효능이 막강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사열을 하면 충분한 치유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사열 중에 피가 부족한 부작용으로 고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천사열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심천사열요법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사열을 하여야 합니다. 내 몸이 왜 질병이 왔는지,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가 되어지는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열을 하여야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열을 마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열을 하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할 식품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식품. 첫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술이나 담배는 자체의 독성으로 신장과 간 기능을 망가뜨려서 질병이 오게 된 원인을 악화시키고 혈액 속 산소를 고갈시켜서 산소 부족으로 체세포들이 불완전 연소를 하여 독소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포화지방을 가지고 있는 소고기 등 초식 동물 고기는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포화지방의 특성은 섭씨 40도가 넘어야 녹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 인체 체온은 36.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고기 기름을 녹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장에서 흡수된 소고기 기름은 혈액 속에 섞여 혈관을 돌다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동맥 경화 등을 만들어내고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버려서 어혈이 되고 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부제가 들어있는 수입 밀가루를 재료로 한 빵, 라면, 케이크, 인스턴트 등의 식품도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방부제는 혈액 속에 살고 있는 적혈구나 유산균 등을 죽이는 작용을 하고 그 죽은 생명체들의 시체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모세혈관에 걸리면 어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고 싶으면 우리 밀을 먹으면 됩니다. 또 사열 직전에 찬 아이스크림이나 찬물 등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몸이 냉각되어 혈관이 좁아지면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질병이 깊은 사람은 회 등 생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고기는 장에서 분해될 때 익은 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가스, 즉 독소물질을 배출해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열을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식품이 있습니다. 사열을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염분, 철분,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이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염분 부족에 의한 부작용, 철분 부족에 의한 부작용, 영양분 부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열로 인해 부족해진 염분, 철분, 영양분은 필수적으로 보충해줘야 하는 식품입니다. 사열로 인해서 부족해진 염분 보충을 위해서는 간수가 없는 죽염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죽염 섭취 요령은 사열 당일은 따뜻한 물 300cc에 죽염은 차 스푼 1개, 꿀은 밥 스푼 3개를 녹여서 섭취해주고 사열을 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죽염 알갱이 3개 내지 4개 정도를 섭취해줘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사열을 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의 원료는 철분입니다. 철분이 없으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지 않고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혈구는 몸속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가 부족하면 몸속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산소 부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철분 보충은 모아철 섭취, 철보형 섭취, 철분제 주사 등의 방법으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사열을 하는 중에는 반드시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해서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휴식을 취하여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일 이상 보충이 된 다음에 사열을 하는 것이 피 부족에 의한 부작용 없이 사열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휴식 중에 철분제 섭취나 철분 주사 등을 맞아주면 회복이 더 빠릅니다. 철분제 보충을 해주어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혈질이 강산성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산 해독제인 심천생으로 강산을 해독해놓고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철분과 영양분인 진액을 보충해 주어야 헤모글로빈 수치를 정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고지혈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증상이 있으면 피가 걸쭉해서 피 흐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맑게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심천 황금비입니다. 심천 황금비는 고지혈증 개선, 소화력 향상, 유익균 생성, 변비 완화 등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개인별 증상 및 혈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식품을 보충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혈질이 약산이냐, 중산이냐, 강산이냐에 따라서 해독제를 섭취하여 피를 맑게 해줘야 치유 효능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 약산 해독제는 심천2, 중산 해독제는 심천1, 강산 해독제는 심천생으로 구분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또 어혈이 섬유질화, 담석화되어 잘 빠져나오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심천사혈은 피가 돌아야 치유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혈질에 따라서 어혈을 불리는 진액중산이나 청명인을 복용해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사혈로 몸에 피가 부족해지면 피 부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의 재료인 진액특 또는 진액비, 철보형 등을 섭취하면서 사혈을 해야 안전하게 사혈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혈 중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여 몸속 산소를 고갈시키면 안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부족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사우나에서 땀을 빼서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 산소 부족에 의해서 혼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기구 중 덜덜이 기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혈에 눈사태가 나타나서 미리 고생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혈을 하기 전에 냉수욕을 하여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몸이 냉각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기타 주의사항입니다. 어혈이 잘 나온다고 욕심을 내어 단번에 다 빼려 하지 말고 체력에 맞추어 사혈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과다 사혈로 피 부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을 사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 부위를 사혈하는 것보다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를 집중 사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지켜야 안전하게 사혈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